혹시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무슨 범죄라도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허. 자, 이 제보, 지난 일요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70대 여성이 새벽 시간에 겪었던 무서운 일을 뉴스파이터에 제보해 온 겁니다. 세상에. 새벽 1시쯤입니다. 네. 누군가 벨을 눌렀어요. 근데 제보자가 나가보니까 문 앞에서 남녀가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네. 혹시 맞은편에 사는 부부가 아닌가 싶어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한 50분 뒤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철커덕철커덕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듯 했고 네. 이제는 좀 겁이 나기 시작해서 어머나. 제보자가 결국 현관 쪽으로 다시 가봤는데 네. 이미 도어록이 반쯤 부서져 있었던 어머나. 겁니다. 그리고 밖에는 두 남성이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열쇠 수리경이었고 놀랍게도 또 다른 남성은 자신이 경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 밖에서 뭐 삐리리 하는 도어락 소리 삐리리 하고 좀 이따 윙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뭐 이상하다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나중에 뭐 철커덕 뭐 부시러지는 소리가 나서 문 밖에 나서 누구세요 했더니 경찰이요 이러는 거 있죠. 저는 너무 놀라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이 밖에 누가 경찰이라고 한밤에 왔는데 경찰이 맞느냐. 112에서 맞대요. 나는 그 112 말까지도 못 믿었어요. 왜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경찰이 제보자의 문을 부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네. 실제로 일단 그날에 제보자의 집 앞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과 여성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다툼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 같은 호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3동, 104동에 같은 1004호에 사는 이런 식으로 같은 호수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이었는데 이 여성분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보자의 집으로 잘못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다투는 상황에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여성이 제보자의 집이 자기의 집이라고 막 우기면서 문이 안 열린다라면서 불안을 호소하자 경찰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이 제보자의 집 도어락을 부쉈던 것입니다. 대낮도 아니고 새벽 2시에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경찰은 더 황당하죠. 술 취한 사람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안에 누가 있냐 두들기거나 벨 한번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벨도 이렇게 안 눌리고 부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해 여자분이 본인 집이 아닌 걸 착각을 경찰은 몰랐던 거지. 경찰관도 막 그 사이에서 막 진짜 확인을 했어야 되지만,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전에 교제 폭력 때문에 안전조치 대상자라 가지고 여자분이 막 남자가 쫓아서 막 싸우고 피해나가 사이고 분리하고 여자가 막 그러면 떨고 막 이런 사기니까 그 여성이 계속 우리 집에 내 문이 열리려다 망가진 것 같다. 너무 불안하다. 여자한테 전화를 해달라. 계속 막 이렇게 하고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좀 긴급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일단 피해자보 같이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곱씹어 해석해도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이게 변명이나 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저 여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첫째, 아까 그 피해 당하신 여성분의 음성 들었잖아요. 한 번이라도 눌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안 열리면 두 번째 경찰서로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이 안 열리면. 네. 그리고 어머, 저렇게 망가졌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누구든 저런 상황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이 나도 보호 대상자예요. 나 힘들어요.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문 열어주면 다 그렇게 할 겁니까? 세상에. 그리고 최소한 신원하기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 주소 나와요. 그러네요. 이 사람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그거라도 확인해봐야죠. 아니 최소한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집에 문을 부수면서 도어락을 부수면서까지 문을 열어줄 정도라면 네. 이 사람이 신원이 확실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새벽에 어떻게 문을 막 벌컥벌컥 열어줍니까? 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경찰의 대응 자체가 저는 너무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보호 조치가 필요하면 파출소든 아니면 그 경찰서에 데려가서 거기서 보호하면서 차근차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집에서 그냥 문을 막 열어달라고 부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경찰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인지를 차근차근 확인하고 해서 일을 처리를 해야지. 저분이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뭐 위험한 상황에서 막닥뜨리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함께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경찰서에 태워서 잠깐 경찰서에 데려가서 신원 확인도 할 수 있을 거고 아까 피해자 말씀처럼 문이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는 첫 번째 단체가 없다. 맞아요.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경찰이 이걸 해명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피해를 당한 분 입장에 상당히 황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이 부서졌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여성분이시고 네. 새벽 2시에 이런 일을 당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겼고요. 본인 이제 자녀들이 떨어져 사나 봐요. 그런데 맞아요. 그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제 엄마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너무 걱정돼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서진 도어락은 이웃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변상해줬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저런 상황 맞닥뜨리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진짜. 당연하죠. 아이들 입장이라면 거의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정도의 공포심, 두려움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좀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밤에 어떤 취객이 막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동에 같은 호수에 사는 사람으로 추정이 됐어요. 나중에 가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도 이 주입이 정확하게 맞는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잖아요.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는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확인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안에 있었던 분이 그래도 성인이셨기 망정이지 정말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이 부분이 크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그런 경찰의 좀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권력에 있는 경찰은 아무 책임 없나? 이 세 명에서 어떻게 책임 물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 각 경찰청에는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도어락을 부시거나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회의를 하고 이 비용을 이제 그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지금 경찰에게까지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제보자께서는 그냥 도어락 정도 비용만 받고서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제보자뿐만이 아니라 그 처음에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웃 주민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술이 취하기도 했었지만 그때 싸우고 있었던 남자분과의 관계가 어떤 교제 폭력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당시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주장했던 분의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게 교제 폭력 피해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애매했지만 어쨌든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웃 주민이 도어락을 그 비용을 내면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원칙적으로는 경찰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